별난 수의사 채널의 양태현 수의사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 주실 예정이신가요? 많은 반려인들이 강아지를 구입할 때 보통 애견 판매장이나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구입을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애견이 판매장에 들어오고 어떤 강아지를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장에서 강아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어린 것 같아요. 혹시 보통 생후 며칠 정도 아이들인가요? 그걸 말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먼저는 애견이 어떻게 판매장까지 오는 과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흔히 농장이라는 곳에서 강아지를 생산합니다. 그 생산된 강아지가 애견 경매장을 통하고 애견 판매장, 펫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통 원래는 법적으로 2개월 이상 강아지를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으로 보면은 애견 판매장, 쉽게 말해서 펫샵으로 온 강아지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두 달이 채 안 된, 전이도 올라오지 않는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아지들 애견 판매장에서 판매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2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가 경매장에 나가는 것에 대한 법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기에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이, 생산 농가, 흔히 말해서 번식장, 이곳에서 생산한 강아지를 그 농장 생산자들의 어떤 서류 한 장으로 경매장에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약간의 오점이 생깁니다. 가령 3월 1일 날 태생한 강아지가 애견 경매장에 올 때는 2월 1일이라는 숫자로 한 달 정도를 먹고 오기 때문에 경매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두 달로 알고 분양을 합니다. 거기에는 농장에서 가져온 서류, 즉 3월 1일이 아닌 2월 1일 출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서류만 가지고 경매장에서 분양하는데, 경매장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장 법에는 2개월 이상 된 것을 검진해서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가져온 2월 1일이라는 숫자를 보고 올리다 보면은 3월 1일 날 출생한 강아지가 경매장에 올 때는 4월 2일로 된 약 두 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애견 판매장이나 펫샵에서는 두 달, 그 서류상으로 두 달이 됐으니까 2개월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어린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왜 법에서 2개월로 정해놓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린 강아지들은 어미 밑에 있어서 어미의 면역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린 강아지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 사이화 훈련이 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 밑에서 젖을 먹고 키우면서 어미의 습성을 따라가는 것이 강아지의 본능인데, 그 습성을 다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펫샵으로 오게 되고, 그걸 보호자분들은 분양을 받아서 이 동물병원 와서 보면은 아직 전지도 올라오지 않고, 흔히 말해서 이빨도 올라오지 않는 강아지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조금만 질병에도 금방 사고 당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어린 강아지가 와야 되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어린 강아지만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깜찍하니까 어린 강아지를 원하다 보니까 펫샵에서도 어린 강아지를 많이 구비해 놓죠. 그럼 누가 문제냐?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문제입니다. 두 달 이상 3개월 정도 되면 강아지들이 털색도 많이 변하고 또 앙증맞은 모습이 벗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 더 어린 강아지, 또 이상한 유언비어가,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흘러가는 펫샵과 또 소비자들의 어떤 기대 욕구가 맞아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린 강아지 유통되다 보니까 어린 강아지들은 사고 당할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루시법이 가장 생각이 드는데 루시법에 대해서 뭔지 설명해 주세요. 루시법요. 루시법은 영국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영국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분양하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도 그것을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그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이 왜 이 4개월, 5개월 정도에 분양이 돼야 되냐면은, 보통 어린 강아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행동학적인 문제,
그 나이에 엄마의 습성이나 사회화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강아지는 다태동물로 한 배에 한 어미가 보통 5마리에서 6마리 이 정도 숫자 낳는데, 이 새끼들이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같이 행동하면서 엄마의 습성을 배워가는데, 어린 나이에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법이라고 해서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된 강아지가 분양되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번식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애견샵에서도 소비자들이 어린 강아지를 원하는데 4개월, 5개월 정도 된 강아지들은 거의 다 성장을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다루기도 힘들고 결과적으로 책임감이 좀 덜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혹시 그 수의사님께서 루시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람인지라 반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애견 관련 일을 하면서 경매장에서도 4, 5년 이상 근무도 해봤었고, 실제 이 병원도 30년 이상 해보고, 번식 농장, 흔히 말하는 농장 가서 농장의 형태도 보고, 또 강아지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질병 치료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갈등이 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장이나 경매장도 살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도 살려야 되는데, 그 삼각 지점에서 갈등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걸 차치하고 법적인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루시법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어떤 상황을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애견샵에 갔는데 네. 책임 분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책임 분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책임 분양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책임 분양이란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어린 강아지, 쉽게 말해서 1달에서 2달 사이의 강아지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 강아지가 성장해 가면 3개월, 4개월 되게 되면은 강아지들이 털도 푸석푸석하고 귀여운 맛이 좀 덜하죠. 그러다 피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견 샵에서는 그 경매장에서 분명히 사 왔는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언젠가 질병이 걸릴 것이고, 질병이 폐사가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분양가를 책임 분양가로 책정을 하고 그냥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품이나 사료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원가는 분명히 남는 거죠. 그러한 것을 책임 분양이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책임 분양하면서 약간의 이 마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 분양을 해도 네. 분양이 되지 않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개월수가 꽤 찼을 텐데 이 강아지들은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흔히 애견샵이나 펫샵의 견주들은 사람만 있으면 분양된다고 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그 애가 나이가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봤냐면요, 어떤 펫샵의 주인은 강아지를 분양하고 그 강아지 분양한 후에 한 2달 정도 돼서 이 손님이 다시 펫샵으로 가져옵니다. 받습니다, 다시. 그것도 펫샵에서 잘 관리하면서 건강을 키우다가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보호자가 와서 그걸 분양해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걸 2번, 3번 하다 보면은 강아지는 성장이 거의 다 끝납니다. 거의 1년 이상 되면 강아지들은 아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아니고는. 그럼 그때는 그냥 분양하면서 용품이라든가 계속 자기 펫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사망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화장하게 돼 있지만은 최근 얼마 가정에도 가정견이 죽었을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에 의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펫샵 주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올리면서 강아지 질병이 아니라 왜 그런가, 가령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강아지 가끔 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강아지가 엉덩이를 땅바닥에 디뎌요. 또 우리 강아지가 기침을 해요. 우리 강아지가 설사를 해요. 그러한 것들을 진료하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난 수의사 양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